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비디오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AVI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드의 뜻인데요. 약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AVI는 고화질 동영상 압축을 위한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로만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VI는 비표준이 아니고 표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로만,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외에도 기타 다른 재생 프로그램으로 재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비표준, 그리고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로만 재생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MPEG, M은 무빙 또는 모션, 움직이는 개념의 뭐예요? 픽처 엑스퍼트 그룹. 그래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라는 거죠. 무빙 픽처.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할 수 있다. 동영상 안에는 소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이 가능합니다. MPEG. 세 번째, ASF는 MS사에서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발한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서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사용이 된다. 맞는 얘기인데 얘는 매우 중요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중요합니다. STREAM 스트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신의 물, 그죠? 스트리밍 그러면 파일을 다 다운받기 전에 다운을 받으면서 재생이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 놓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하는 파일들, ASF, 얘 같은 경우는 액티브 ES가 바로 스트리밍의 약자예요. 스트리밍.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인데 요 S 하나만 스트리밍의 약자다. 요것만 좀 신경 쓰시고요. S는 스트리밍.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고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요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는 파일은 ASF 외에도 WMV, 그다음에 RAM 이런 파일들도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퀵타임 무비는 애플사에서 만든 거 퀵타임 무비 맞아요.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윈도우즈에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AVI는 표준이다라는 거고,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외에 다른 기타 플레이어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화통신망과 같은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 많이 이용이 되고, 통신회선에 장애가 생겼을 때, 통신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터미널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한 형태의 통신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형 같은 경우는 스타 뭐예요? 가운데 메인 프레임이 있는 거고 호스트가 있는 거고, 이 호스트하고 1대1로 터미널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신에선 장애가 생기면 그 터미널은 그냥 끝나는 거죠. 아울러 성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호스트가 장애가 생기게 되면 모든 통신망이 다 마비가 돼버리죠. 성형. 그래서 성형은 아니고, 이번에 버스형 같은 경우는 한 회선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터미널이 망가지게 되면 그 터미널, 그 장애가 생기면 그 터미널 같은 경우는 통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망형 같은 경우는 모든 터미널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 터미널은 이제 노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망형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통신에선 장애가 생겼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정답은 망형이 되는 거예요. 메시형. 4번에 계층형 그래놓고 여기 트리라고 써 있잖아요. 트리가 무슨 뜻이에요? 나무잖아요. 그래서 계층형 같은 경우는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통신에선 장애가 생겼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전화통신망과 같은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 이용이 된다. 망형, 메시형. 그리고 통신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망형, 메시. 됐네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Alt 플러스 컨트롤 열린 항목 간 전환. Alt 플러스 컨트롤이 아니고 열린 항목 간 전환은 뭐예요? Alt 플러스 탭이죠. 탭. TAB 탭 키다라는 거. 이 탭이라는 게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열린 항목 간 전환. 그래서 Alt 플러스 탭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두 번째, Alt 플러스 F4 사용 중인 항목을 닫기 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끝내기 종료잖아요. 그죠? 죽이는 거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 암기 쏙쏙 Alt 플러스 Alt의 알게모야 F 팍 그 다음에 사자 죽을 사자 써서 알게모야 팍 죽어라.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끝내기 종료 또는 사용 중인 항목 닫기. 맞아요. Alt 플러스 F4. 세 번째,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 활성창의 바로가기 메뉴 열기인데 활성창의 우리 창 조절 메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표현을 합니다.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 맞는 거고. 네 번째, Alt 플러스 엔터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해 준다. 속성이라는 게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다. 너의 속을. 그러니까 엔터. 엔터라는 건 들어가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속을 알려면 알고 싶다. 너의 속으로 들어가서 Alt 플러스 엔터 속성 표시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래서 열린 항목 간의 전환은 Alt 플러스 탭.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바로 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돼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의 버전, CPU의 종류, 램의 크기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이 정보에서는 버전이라든가 CPU 종류, 램은 알 수 있어요. 크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현재 설정된 PC의 이름 변경할 수 있고 요거 맞는 얘기고 이름 변경. 세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 제품 아이디 확인할 수 있다. 얘도 가능하고. 네 번째, 윈도우즈 정품 인증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 정보에서. 그래서 버전이라든가 CPU 종류, 램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직접 변경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와 그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를 연결한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하드디스크 RPM. 이 R이라는 건 레볼루션,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per minute. per minute 그럼 뭐예요? 1분당 회전수,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RPM 맞고. 두 번째, CPU는 플롭스. FL이라는 거는 플로팅 포인트를 뜻해요. 부동 소수점 연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작동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연산이죠. 그 다음에 PS는요, per second. 초당 수행 가능한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를 뜻해요. CPU 단위 맞고. 세 번째, DVD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롬. 얘는 뭐예요? CD롬이라든가 DVD는 배속을 가지고 따지죠.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거고. 하드디스크 RPM, CPU 플롭스, 그다음에 DVD-롬은 배속.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램이라는 거는 BPI. BPI라는 건 뭐예요? 비트 퍼 인치. 1인치당의 비트 수를 뜻하는 거고, 여기서는 램이라는 거는 메가헤르츠를 써요. BPI가 아니고 메가헤르츠를 쓴다. 메가헤르츠. 이렇게. 램은 메가헤르츠는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메가헤르츠는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램을 BPI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수식 D의 썸, Dsum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의 sum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dsum 같은 경우는 맨 앞에 A1에서 DH1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DH1 그리고 4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열을 뜻하는 거죠. 4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sum 더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이 1열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열 3 4열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2, 4분기 값을 갖고 더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는 2, 4분기 값 2, 4분기 그리고 BA1에서 BA2는 뭘 뜻하는 거예요?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BA1에서 BA2는 뭐예요? BA1에서 BA2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영역에다가 조건을 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다가 줬어요. 그럼 부서가 영업 일부인 경우에 한해서 2, 4분기 합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 일부 25에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일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김혜빈의 영업 일부 10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김나온의 영업 일부 여기 또 있네요. 20을 더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25 더하기 10, 20 하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정답은 뭐예요? 5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했을 때의 결과값으로 오른 거는 4번에 55가 된다라는 거.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전체 평균인 여기가 이제 전체 평균이죠. 2의 5셀. 2의 5셀의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2의 5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한 이제 에버리지 함수를 썼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 이 평균값이 85가 되도록 85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찾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GU1의 1월 값인 BS3 셀을 변경하고자 한다. GU1의 1월 값 65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BS3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변경 셀이 되는 거죠. 값을 바꿀 셀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 중 목표값 찾기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수식셀은 어디냐라는 거죠. 수식셀은 아까 전체 평균인 2의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식셀은 2의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아까 85가 되도록 그러니까 찾는 값은 8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GU1의 1월 값인 BS3 셀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S3 셀이죠. 셀의 지정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식셀은 2의 5 지금 보기 1, 2, 3, 4를 보니까 1번은 틀렸고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 2의 5가 아니네요. 그럼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85예요. 85인데 2번 같은 경우는 85 제대로 나왔지만 3번은 2의 4라고 나와서 틀렸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BS3 그래서 2번에 BS3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에서 해당 셀을 클릭하게 되면 2에 $2, $5 그 다음에 85는 그냥 숫자니까 85고 $B, $3로 바뀌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나열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평균은 2의 5 그죠? 그 다음에 85 수식셀 찾는 값 그 다음에 변경셀 BS3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이율 4.5% 나누기 12를 해야 되는 거고 2년 만기 2 곱하기 12 해야 되는 거죠. 매월 말 같은 경우는 뭐야? 납입 시점이 매월 말이니까 0 또는 생략이에요. 그 다음에 40만 원씩 저축을 할 경우에 복리 이자율로 계산해서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퓨처 밸류 미래 가치 FV 함수를 쓰는 거죠. 지금 보기 1, 2, 3, 4를 보면 FV 퓨처 밸류를 썼어요. 함수를. 그러면 연이율 4.5%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기 1, 2, 3, 4를 딱 보니까 1번, 2번은 나누기 12를 잘 했고 3번은 나누기 12를 안 해서 땡 틀렸고 4번도 바로 탈락 됐네요. 그리고 2년이니까 2 곱하기 12 1, 2, 3, 4는 이제 끝났으니까 1번, 2번 2 곱하기 12 잘 했네요. 그래 놓고 매월 말이니까는 타입이 매월 말은 0 또는 생략이잖아요. 그리고 4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런데 지금 1번, 2번 보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결과를 양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너스 값을 준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치는 0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납입시점 1로 줬어요. 1은 뭐예요? 매월 초잖아요. 초.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 그래놓고 현재 가치 0 생략 매월 말 0 또는 생략이니까 다 생략.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4,600을 입력한 다음에 아래 표시 형식을 적용했을 때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숫자 24,600은 양수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 서식을 보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 됐네요. 그리고 맨 앞에는 양수일 경우에 적용되는 서식이고 그 다음에 음수예요. 양음. 그 다음에 0일 때 양음 0. 그 다음 마지막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양음 0, 텍 요 순서도 외우셔야 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24,600 같은 경우는 양수니까 여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24,600이 입력되었을 때 24600 그러면 샵 0이 적용이 돼요. 샵 0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점 0, 그 다음에 쉼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큰 따옴표 1,000원이라고 붙겠다라는 거죠.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1,000원이 붙는 거고 그러면 샵 0에 의해서 24600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유효한 데이터니까 됐네요. 그리고 점 0, 점 0은 적용시켜서 소수점 자리에 점 0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쉼표가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단위 배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4.6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다가 24.6에다가 1000을 곱하면 24,6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쉼표의 역할이라는 거는 천단위를 간단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24,600 대신에 24.6을 입력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0의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쉼표를 적용했을 때 24,600이 24.6으로 변한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됐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방금 전에 1,000원이 붙어버리는 거죠. 정답은 24.6 1,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BS3에서 2의 6 영역에 바로 이 부분이죠. BS3에서 2의 6 영역에 아래 시트와 같이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 규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자산 코드 B열 그리고 D열 경과연수 여기에 배경색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B열하고 D열의 공통점은 뭐예요? 짝수열이다라는 거죠. 짝수열. 그러면 지금 A열 같은 경우는 1열이 되는 거고 B는 2열, C는 3열, D는 4열, E는 5열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B열은 2열, D열은 4열이에요. 공통점은 짝수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면 열 번호를 알 수 있는 컬럼 함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모두 함수를 써가지고 그 열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짝수열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기처럼 B열과 D열의 배경색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됐냐면 컬럼즈를 썼어요. 컬럼즈라는 거는 열의 수예요. 열 번호가 아니고 열의 수.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달러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주면 안 된다. 1번은 그냥 틀린 거고 2번도 마찬가지로 컬럼즈를 썼어요. 그래서 땡 틀렸고 3번 같은 경우 MOD 컬럼 제대로 했네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뭘 줬어요? 달러를 줬잖아요. 달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참조 개념이기 때문에 안 변한다.
그러니까 C열, D열, E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4번 보겠습니다. MOD 나머지를 구하라. 컬럼 열 번호 BS3 여기에 열 번호. 그러면은 그대로 계산을 하면 BS3의 열 번호는 2잖아요. 그러면 2를 모두 함수에 의해서 2로 나눈 나머지는 1은 2, 0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나머지가 0이 되는 애들은 뭐예요? 짝수열이다라는 거죠. 2열, 4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조건부 서식에서의 규칙, 열 번호냐 행 번호냐 그 구분 잘 하시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열 개념이기 때문에 컬럼, 그 다음에 모두 함수를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소, 상대 참조를 준다는 거.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테이블 구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명이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SQL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부서명이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겠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부서 테이블은 부서 번호하고 부서명만 알 수 있어요. 직원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직원 테이블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직원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 직원 테이블이에요. 왜? 4번, 사원명, 부서 번호. 이게 바로 직원들의 정보가 되는 거고, 직원 테이블이, 부서 테이블은요, 부서 번호하고 부서명만 알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직원 테이블의 4번은 프라이머리 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 키가 되는 거죠. PK가 되는 거고,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 부서 번호 같은 경우는 외래 키가 되는 거죠. 펄링 키. 이 부서 번호를 가지고 어떤 부서인지 모르니까 부서 테이블에 가서 부서 번호를 가지고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네요. 이래서 부서 번호는 외래 키가 되는 거고, 좌우지간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려면 직원 테이블을 가지고 from 직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직원들의 정보이기 때문에 1번 select 별표 from 부서 테이블로부터 모든 걸 검색하라. 부서 테이블로부터 모든 걸 검색하면 그냥 부서 번호하고 부서명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게다가 where 부서 번호 in select 부서 번호 from 직원이에요. 직원 테이블로부터 부서 번호를 갖다 검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서명이 인사부인 걸러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특히 from 부서 테이블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부서 번호, 부서명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땡, 틀렸고, 2번 가겠습니다. select 별표 from 직원 테이블로부터 검색하라. 모든 필드를. 그럼 직원들의 정보 갖고 오네요. 그런데 조건 where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은 부서 번호예요. 그래놓고 in이라는 거는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모두다. 또는 OR의 개념이잖아요. 그래놓고 select 부서 번호 from 부서 테이블로부터 부서 번호를 갖다가 가져오는데, 그럼 인사부는요, 바로 다시 조건을 주잖아요. where 부서명이 인사부인 이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부서명이 인사부인 경우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를 갖고 와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서 번호는 어떤 부서 번호예요? 인사부에 해당되는 부서 번호는 전부 다 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인 안에 있는 부서 번호는 전부 다 무슨 부서예요? 인사부. 됐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번호 전부 다죠. 결론적으로 인사부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정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부서 번호 인 연산자를 썼다라는 거고, 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서 번호는 from 부서,
where 조건 때문에 인사부에 해당되는 부서 번호만 있다. 그래놓고 그 부서 번호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모든 정보, 그렇기 때문에 부서명이 인사부인 직원들의 정보가 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실적 관리 폼의 txt 평가 컨트롤에는 txt 매출 수량 컨트롤의 값이 1000 이상이면 우수래요. 1000 이상.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기억나시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1000 이상이면은 우수. 500 이상이면 보통. 그러면 500 이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500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500부터 해가지고 999까지는 뭐가 된다? 보통이 된다라는 거죠. 보통. 500부터 999까지 1000 이상이 우수니까. 그리고 그 미만이면 저조래요. 저조 같은 경우는 그러면 500 미만이니까 499부터 그죠? 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0부터 499는 저조, 500에서 999는 보통, 1000 이상이면 우수 됐네요.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txt 평가 컨트롤의 원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if 만약에 뭐뭐 하면 엑셀의 if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오고 매출 수량하고 500하고 비교해서 500이 더 커요. 500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0부터 499까지잖아요. 그럼 아까 0부터 499는 뭐라 그랬어요? 저조.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니까 저조가 되네요. 500 미만 애들은. 그럼 500 미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500 미만이 아니다. 그럼 물어봐요. if txt 매출 수량이 그러면 1000 이상이냐? 네, 10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수. 참으로 가서 1000 이상은 아니에요. 500 이상이지만 그러면 보통.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500 미만이면 저조, 1000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보통. 맞네요.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갈까요? 2번은 지금 방금 전에 1번처럼 똑같아요. 500 미만이면 저조, 여기까지 제대로 왔어요. 똑같으니까. 그래 놓고 500 이상이면 보통이래요. 참이면. 그러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이면 뭐예요 이거 그러면? 1000도 500 이상이잖아요. 1000도 50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2번은 1000 이상인 경우 걸러주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는 3번 갈까요? 3번 같은 경우 if txt 매출 수량이 1000 이상이냐? 네, 1000 이상입니다. 우수. 1000 이상이 아니면 또 여기로 와요. 그럼 500 이상이냐? 네, 500 이상이면 보통.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저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쓴 거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실생활에서는 3번 보기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3번 보기도 맞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이냐 물어봐요. 500 이상이냐? 네, 500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서 다시 500 이상인데 1000하고 비교해서 1000이 더 커요. 그러면은 보통으로 가는 거고 1000이 더 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100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1000 이상이잖아요. 거짓이니까 우수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저조는 뭐예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 500 이상이냐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러면 바로 저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도 맞는 경우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을 열자마자 txt 조회 컨트롤의 커서, 포커스를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벤트라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또는 폼이 로딩된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폼을 열자마자 얘는 폼 로딩이 되는 거야. 폼 로딩이 되는 거고 커서를 자동적으로 위치하는 거는 바로 위치시키는 거는 셋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친절하게 포커스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셋 포커스가 되는 거죠. 포커스. 그 다음에 폼을 여는 거는 폼
로드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private sub txt 조회 클릭이잖아요. 얘는 클릭을 하는 이벤트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로 클릭 개념 폼을 열자마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얘는 클릭을 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 폼 로드 폼을 열자마자 그죠? 그래놓고 set 포커스인데 오토 탭 이꼴 true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틀린 거죠. 4번 갈까요? private sub 폼 로드 폼이 로딩 됐을 때 로드 됐을 때 txt 조에 그 다음엔 커서 포커스를 자동적으로 위치시키는 거 뭐라고요? set focus set focus 제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and sub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폼 밑줄 로드 폼을 열자마자 txt 조의 컨트롤에 뭐를 자동적으로 세팅시킨다? 포커스 커서를 갖다가 자동으로 위치시키는 거는 set focus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기본 테이블을 이용한 지리의 결과 레코드가 3개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단 테이블에 화면에 표시된 7개의 데이터만 들어있다라는 거죠. 테이블에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셀렉트 부서를 검색하고 판매액을 갖다가 sum 더한 다음에 합계를 구한 다음에 as 판매 합계로 표현하라. as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 from 판매 현황 테이블로부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룹 바이 부서 이거죠. 키워드는 부서별로 그룹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를 보면 영업부, 개발부, 영업부, 총무부, 개발부, 총무부, 개발부 부서가 총 몇 개요? 3개잖아요. 영업, 개발, 총무. 그러니까 그룹 바이 부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3개의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 그 다음에 판매 결론적으로 보기 1번이 레코드가 3개인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부서별로 그룹 바이 했기 때문에 부서는 총 3개 부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셀렉트 부서, 판매액의 평균, 판매 평균, as 판매 평균, from 판매 현황 좋아요. 그런데 얘는 그룹 바이 성별이에요. 성별로 그룹을 줬기 때문에 성별이라는 거는 남 또는 여.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은 결과 레코드가 2개가 되는 거죠. 남녀. 3번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 부서 제도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룹 바이의 조건 해빙을 줬어요. 해빙 뭐예요? 카운트 부서가 2보다 큰 부서만. 그러면 부서의 개수가 2보다 큰 거는 뭐예요? 지금 영업부는 하나, 둘, 그죠? 개발부 하나, 둘, 셋. 개발부만 검색이 되겠네요. 총무부도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아닌 경우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 부서인데 얘는 조건을 줬어요. 왜요?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금 영업부는 해당이 돼요. 여기. 개발부 여기도 해당이 되고 영업부 그룹 바이니까 여기도 해당이 되고 총무부는 해당이 안 되네요. 50만 원, 90만 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부하고 개발부만 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그냥 단순하게 그룹 바이 부서로 그룹을 지은 경우만 부서가 3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테이블의 수강 학생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해요. 이 학번 필드를 참조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면 지금 수강 테이블의 수강 학생 1, 2, 3은 누구예요? 홍길동. 2, 4, 6은요? 김갑동. 1, 2, 3 홍길동. 1, 2, 3 홍길동. 2, 4, 6 김갑동. 그 다음에 여기 수강 테이블에 3, 5, 7 박동식은 아직 수강을 안 했네요. 됐네요. 좌우지간 수강 테이블에서 수강 학생 이 번호를 가지고 학번이죠.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학번과 성명에 각각 468 김혜성인 레코드를 추가했다. 지금 학생 테이블에는
학생 테이블에 여기에 468 그리고 김혜성 레코드로 추가를 했어요. 됐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참조 무결성을 위반한 작업이 아니죠. 왜?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에 따른 성명 입력할 수 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생 테이블에 입력을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참조 무결성이 깨지지 않아요. 두 번째, 수강 테이블의 수강 학생 필드에 수강 테이블 수강 학생 필드에 987이라는 수강 학생을 갖다가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수강 과목은요. 물리 실험이래요. 물리 실험. 됐네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순번이 6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987 학생이 누구예요? 이름이? 학생 테이블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참조 무결성이 깨진 거죠. 참조하러 갔더니 987이라는 학번이 없어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이 깨진 거죠. 참조하려고 갔더니 987이라는 학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학생은 누구니? 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수강 테이블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레코드의 수강 학생 필드 값을 123에서 357로 변경했다. 지금 나중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니까 수강 학생이 여기가 123이 아니고 357이었어요. 그럼 357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357은 누군데요? 학생 테이블 가보니까 박동식 있네요. 상관이 없어요.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123, 357 수정하면 돼요. 참조 무결성 안 깨집니다. 네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 357, 학생 테이블의 357에 해당되는 레코드에서 성명 필드의 박동식을 이황으로 변경했다. 박동식이라는 학생이 개명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 입력해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357 박동식에서 이황으로 변경했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학생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357을 누구예요? 이황으로 이름을 개명 또는 수정했기 때문에 357 네 예전에 박동식이었는데 이제 이황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 깨지지 않는 거죠. 됐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강 테이블의 수강 학생 번호를 가지고 학생 테이블의 학번에 가서 누구인지 성명이 누구인지 참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 테이블의 수강 학생 번호는 학번은 학생 테이블 학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987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 깨진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